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 아마 가장 큰 이벤트를 꼽으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ETF와 벡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자동으로 이끌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 이제 셧다운이 있었죠. 이제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바네크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의 이제 근거는 바네크의 이제 솔리드X 비트코인 ETF가 결국 SEC의 승인을 받기 위한 탄탄한 토대를 이제 마련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네크는 이제 자산 전략 담당 이사 가버 거바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적합한 시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했다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이제 SEC는 1월 16일 성명을 통해 미 셧다운 정부 운영 중지로 인해 모든 행정 업무가 보류되고 있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SEC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결정을 연기했었던 바네크 비트코인 ETF 신청을 이제 오는 2월 27일까지 승인을 하거나 거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거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비닌스키는 바네크의 비트코인의 ETF 신청이 2월 27일까지 중단될 경우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이크는 이에 대해 ETF 제안서가 연방 관보에 처음 게시된 후 이제 240일이 지났으며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SEC의 최종 마감일이 이제 2월 27일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SEC가 240일 마감 시간인 2월 27일 이후 이 날짜를 연장할 이제 권한이 없고 법령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법령에 따라 SEC가 2월 27일까지 마감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 ETF는 이제 자동으로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ETF가 자동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마감 시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업무를 계속한다고,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만약 생각이 틀렸을 경우 2월 27일 마감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이제 전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블록체인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 분의 이제 말을 빌려보면은 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2월 27일 이후에 ETF가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뭐 아니면 도다. 뭐 O 아니면 X다. 네,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네크는 자신감에 차 있다고 합니다. 가버 거바스는 이제 셧다운이 SEC의 결정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고, 그는 SEC 승인을 받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다 했다며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솔저라고 위트 있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제 미국은 비트코인 ETF를 또 원하고 있고, 자신들은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 여기 있고 SEC 승인이 임박했다고 이제 확신한다고 이제 전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렇게 근거 있는 확신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 분, 네. 좀 좋네요. 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 누구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참 ETF든 벡트든 일단 승인되고 벡트도 개장하고, 네, 좀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쳐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2018년 이제 말까지 승인이 될 거다라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 여론을 뒤집고 네, 승인이 아쉽게도 되지 않았었죠. 이번 연도에는 예,
최대한 빠르게 ETF나 벡트나 오픈을 하고 승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업계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이제 잇따라 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사인 체인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일본 정부는 현금 결제 대신 암호화폐 결제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들이 대거 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이전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소비의 80%가 현금 거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도쿄의 상점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이에 이제 일본 정부는 현금 결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스퍼 하이콘 암호화폐 하이콘 결제 플랫폼 하이콘페이가 지난 12월 27일 날 선보였다고 하는데 경기도 가평 오버 더 마운틴 호텔을 첫 사용처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이콘페이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오버 더 마운틴 호텔 할인 25%를 제공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평 가면은 많은 데이트 코스로 이용하시는 남이섬 아니면 뿌티프랑스 등 이제 가평 주요 관광지내 사용처를 확산을 이제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 대표는 올해 안에 일본과 한국 등 30개국에서 하이콘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의 지역 축제 준비위원회 등에서 이제 조기 예약 등에 이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팅스9은 이제 지난해 4월에 취득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이제 받았는데 이 특허로 인해 국내 유수의 포스 업체와 MOU를 맺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팅스9의 이제 자체 개발 플랫폼인 애니클렛 앱과 애니포스 앱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제휴 매장 확대에 주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제 포스 그런 기업들과 협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 이미 보급된 포스 장비에 애니포스 결제 엔진만 설치하면은 바로 전국에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팅스9 대표는 애니포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며 이미 이제 홍대와 강남 일대 오프라인 200여 개 가맹점과 제휴를 맺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현재 팅스9의 애니클렛과 애니포스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에 해외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태국, 일본, 베트남 기업들과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업체인 펀디엑스가 CES 2019에서 블록체인 핸드폰 엑스폰과 포스 디바이스, 이제 엑스포스 등 다양한 블록체인 제품을 공개했었죠. 펀디엑스는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을 응용한 분산형 네트워크 통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스마트폰인 엑스폰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암호화폐 결제와 구입이 가능한 포스의 디바이스인 엑스포스, 지불카드 엑스패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엑스월렛을 상용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많은 업체들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결제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2019년 이번 연도 안에 어떤 이런 성과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본에서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 전에 어떤 일을 벌일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바이낸스의 CEO가 사상 최악의 이제 베어마켓,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을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이낸스 CEO의 자오장펑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바이낸스 서밋에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역사상 가장 긴 베어마켓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며
그러면서 그는 바이낸스는 현재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바이낸스 CEO가 거래소 이렇게 하는 CEO가 본인이 하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사상 최악의 이렇게 베어 마켓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본인이 하는 사업인데 베어 마켓이라고 말해봤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건 한번 어떤 거에서 본인이 이제 생각이 있겠죠. 어떤 의미에 이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이라도 한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한번 주의 깊게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가 스위스 블록체인 스타트업 타이쿤 69의 스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해당 업체는 명확한 로드맵과 비즈니스 모델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가 없으며 주주들 간의 이제 관계도 불투명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프로젝트 유형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참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지난해 이제 광풍이 돌면서 수많은 스캠 코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전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XRPC, XRP 클래식이죠. 네, 그 트위터에 XRPC라고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팔로워가 한 4,000명 이상 있고 현재 이더플라이어라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절대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XRPC 그리고 XRP 플러스 거기는 너무 소름돋게도 백서에 데이비드 슈왈츠 사진을 그냥 이렇게 갖다 박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스캠 코인들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고 코인에 투자하실 때 이 코인의 CEO의 경력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뭘 했던 사람인지 그렇게만 해도 좀 걸을 수 있는 이런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현재 시간 20일 글로벌 P2P 파일 공유 플랫폼 이제 비트토렌토 재단이 공식 채널을 통해 트론 보유자 대상 비트토렌토 토큰 BTT 에어드롭 관련 세부 사항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공지에 따르게 되면 비트토렌토 재단은 2019년 2월 11일 트론 보유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자분들, 홀더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비트코인 ORG의 이제 창업자인 코브라가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상에서 이제 우지한의 자취가 사라졌다며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답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지한이 감당하고 있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이제 힘들다고 하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그가 무사하길 바란다며 진심 어린 이렇게 트위터를 남겼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코브라는 비트메인이 소유한 100만여 BSV를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BSV의 가격을 높게 유지해 대차대조표를 개선하길 바라는 걸까라는 게시글에 비트메인의 우지한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코브라의 어떤 의견이나 분석을 제기하려면 팩트 체크를 통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우지한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참 이렇게 큰일만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과연 우지한의 이제 SNS 활동 중단이 비트코인 캐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잠깐 보니까 눈이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날씨가 좋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